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6월 4일 오후 2시 12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5.3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제가 말씀드린 주 시나리오대로 반등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켜줘야 하는 지지 구간 잘 지키면서 저항 돌파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움직임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비트의 향후 흐름이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 지표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시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알려주고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온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복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리플레이 돌려서 보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새롭게 형성한 신고점 부근에서 쭉 빠질 때 제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지선 104.8K 해당 지지선 위에서 주봉 마감하고 약간 다시 빠진 이 당시였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일단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이렇게 반등 온 흐름이 1, 2, 3, 4, 5 이렇게 5개 파동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5개 파동이 큰 임펄스 파동을 시작 파동이든 아니면 하락을 되돌림 조정 비파의 상승 움직임이든 여기서 일단 조정이 일단락 된 것이라면 해당 구간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105에서 105.4K 저항을 뚫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번에 뚫어 올리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104K는 반드시 지키면서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 캡처본 보시면 105K에서부터 105.4K까지 뚫어내야 하는 강한 저항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빠지더라도 104K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선 차트에 켜서 보면 여기가 반드시 지키면서 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04K이고요. 여기가 당시에 최종적으로 뚫어줘야 하는 105.4K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04.8K 비롯해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선은 이렇게 빠질 때 제가 잡았던 주요 라인들인데요.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마무리한 뒤로 한 차례 더 105.4K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오지만 음봉으로 크게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 정확하게 제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04K 지키면서 캔들 마감하는 거 보이시죠? 이후 한 차례 더 저점 내리게 되지만 캔들 여전히 104K 잘 지키면서 양봉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다음 캔들로 104K 지지 리테스트 하더니 큰 양봉으로 제가 뚫어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105.4K 저항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하지만 해당 저항 위에서 완벽하게 안착시키지 못하고 다음 봉에서부터 음봉으로 쭉 빠지게 되는데요. 이후 제가 여전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104.8K까지 터치를 하고 지지받는 모습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이 봉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음 봉 조그만하게 나오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는데요. 비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지지선인 104K에서부터 잘 반등해 왔고 현재 여전히 104.8K 위에서 버텨주고 있다. 지지도 잘 지켰고 저항도 뚫어 올렸기 때문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주 시나리오 여전히 유효하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라. 그러면서 비트가 말씀드렸던 중요 저항 구간 위에서 한 번에 딱 안착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렸다 빠지고 올렸다 빠지는 이유를 현재 구간이 한 번에 뚫어내기 어려운 저항 구간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임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다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텔레그램 남겨드릴 당시 그때 시간 기준에서 디테일한 저항대 가격은 106K에서 106.3K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 의미 있는 상승 구간 열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104.8K는 여전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린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106K에서 106.3K 저항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제가 이 저항을 뚫어 올리면 의미 있는 상승구간 열린다고 말씀드린 건 이렇게 힘들게 조금씩 뚫어 올리고 있는 이 저항 구간이 힘이 강한 저항들이 몰려있는 구간이고, 힘이 강한 저항들이 중첩되어 있다는 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미 캔들이 이탈해버려서 현재는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전 상승 추세가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고, 위에서부터는 의미 있는 하락 추세 저항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 올리기 힘든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구간을 벗어나기만 하면 이탈했던 상승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 큰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구간에 들어섬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뚫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 노란색 네모박스 106K에서 106.3K를 돌파하고 위에서 잘 머물러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104.8K 여기 지지받고 양봉 띄우는 모습 보면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여기죠. 여기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올 수 있겠다 봤었는데요. 이후 캔들을 보시면 큰 양봉으로 치고 오르면서 해당 저항 4시간 봉상으로는 돌파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대 위에서 잘 안착시키지 못하고 다음 봉에서부터 쭉 빠지면서 현재는 105K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텔레그램으로도 계속해서 이 구간 한 번에 뚫어 올리기 어려운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상승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이 잘 따라줘야 한다, 잘 받쳐줘야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의 힘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로 제가 딱 2가지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먼저 거래량, 그리고 지지.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잘 터지는지,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잡았던 지지 잘 지켜주는지 체크하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 2가지 차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보면 지난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온 움직임에서 이렇게 쭉 빠질 때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일단 말씀드린 104K 지지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 보시면 이전보다 거래량이 튀었죠. 그리고 잡은 저항 구간에서도 밀어 올릴 때 거래량 보시면 이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약간 더 높아진 거래량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조건들이 잘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캔들이 위에서 잘 안착시키지 못하고 약간 아래로 빠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부터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중요한 움직임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탈해버린 큰 상승 추세의 저항을 뚫어 올림과 동시에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의미 있는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만큼 저항이 빡빡한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에 더해서 보시면 이전에도 주요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줬던 가격대 라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시면 신고점 경신하러 올라가기 전에 해당 가격대에서 저항 맞고 아래로 쭉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오르면서 해당 구간 저항 뚫으니까 신고점 경신했죠. 이후 조정 올 때는 해당 구간이 주요한 지지 역할을 해줬는데, 이 구간이 더 이상 지지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캔들이 아래로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간의 단기 상승 추세도 벗어나는 하락으로 저점을 내려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시간봉상 그리고 일봉상 여러 이평 저항들이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4시간봉 차트로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62평과 파란색으로 보이는 122평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던 구간이고, 두 이평선은 곧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22평과 주황색으로 보이는 12평이 역배열을 시작한 구간으로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봉상 RSI 지표를 같이 켜서 보면 어젯밤에 캔들이 고점을 더 높여갈 때 RSI 지표는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캔들의 고점은 올라갔는데 RSI의 고점은 오히려 아래로 빠져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죠. 이어서 나온 하락 흐름을 분봉상 15분 봉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관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 있는데 RSI의 고점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보시면 원래는 캔들의 고점이 아래로 빠질 때 RSI의 고점도 아래로 계속 빠져야 합니다. 괴리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해당 구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아래로 더 낮아졌는데 RSI의 고점은 아래로 빠지지 않고 위쪽에 더 올라와 있습니다.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캔들과 RSI 지표상 고점 간 괴리는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졌지만 RSI 고점은 아래로 빠져 있죠. 이후 가격 하락.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으면 상승 다이버전스도 있겠죠. 이번에는 캔들 저점의 변화를 잘
관찰하셔야 하는데 이때부터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계속 아래로 빠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RSI의 저점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예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캔들의 저점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RSI의 저점은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이후 가격 상승하기 시작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캔들과 RSI 지표 간의 괴리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는 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소스 코드에서 나타나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빨간색 신호 나오고 나서 가격 하락했죠. 그리고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예요. 초록색 신호 나온 뒤에 가격 상승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빨간색 신호 나오면서 캔들 하락하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 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 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번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주 시나리오 파동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 1시간 분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1, 2, 3, 4, 5 5개 파동이 진행됐다고 보고 다음으로 1, 2, 3 이렇게 조정 파동이 3개로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파동이 진행됐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가 중요한 변곡 구간입니다. 변곡 구간이라고 해서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때 당시보다 그리고 이때 당시보다 매매하기에는 더 확실하고 명확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5개, 3개, 5개로 나왔으니까 이게 막 상승 파동이라면 즉 임펄스가 시작된 거라면 크게 1파가 나왔고 2파 그리고 3파가 진행 중인데 그 안에 3-1파가 진행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3-1파 나오고 2파 나왔으니까 아니면 2파가 좀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3파는 크고 강력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4파 나왔다가 5파까지 나오고 4파 떨어졌다가 5파 한 번 더 치러 올라갈 겁니다. 이런 임펄스로 진행된다면 이전 고점,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경신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임펄스가 아니라 아직 신고점 부근에서 시작한 하락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그리고 A파 하락 조정에 대한 되돌림으로 B파 조정 나오고 그리고 C파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그재그로 하락 중이라면 여기서 1, 2, 3, 4파 올라갔다가 한 파 더 떨어지고 되돌림 나오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뒤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뭐 여기서부터 시작됐든 여기서부터 시작됐든 하락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하락 조정에 대한 되돌림은 이렇게 A, B, C 여기서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저점을 내리러 쭉 빠지겠죠. 그럼 결국 지금 구간에서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 제가 이런 구간보다 지금 훨씬 대응하기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제가 매번 영상에서 주요하게 봐야 하는 저항과 지지를 잡아드리죠. 그리고 나와야 하는 움직임이나 캔들 모양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캔들이 진행되면서 명확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기준이라는 게 좀 더 명확해진 상태입니다. 4시간 봉으로 돌아와서 주요 지지 저항 구간 켜서 보면 지금부터 만약에 상승이 나오려고 한다. 즉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움직임이 임펄스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면 여기 보이는 중요한 저항들 굉장히 강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쭉 치고 밀어 올리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거래량도 이럴 때처럼 혹은 한 봉으로 다 못 치고 올리면 연속으로 여러 양봉 출현하면서 거래량 많이 실린 채로 쭉 밀어 올려야 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일단 108K 때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누가 봐도 이 강력하게 보이는 이 저항 구간을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는 듯 보인다. 이 빠지는 듯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현재 형성되어 있는 단기 상승 추세 있죠. 여기를 벗어나는 움직임 보인다. 그러면서 이전 저점 104K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더 빠지는 흐름 나오면 추가 하락 열린다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하락 나오면 상황 보면서 디테일한 가격대 텔레그램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크게 잡아서 102K에서 100K 해당 구간 범위에서 1차 지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빠질 시 잡을 수 있는 지지는 그때 상황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 봐야 불안감만 커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구간 잘 지키는지 여부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RSI 지표 외에 주위에서 체크해 보실 만한 지표가 볼린저 밴드인데요. 일봉상 볼린저 밴드 켜서 차트 보시면 볼린저 밴드상 중단선이죠. 22평을 이탈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찍고 아래로 빠지면서 중단선을 이탈하고 나면 하단선까지 빠지곤 합니다. 이후 중단선이 주요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여기를 밀어 올리고 나면 다시 상단선까지 오르곤 해요. 이때도 보시면 볼벤 상단선을 터치하고 아래로 빠지면서 중단선 아래로 캔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볼벤의 하단 가격대까지 캔들이 저점을 낮춘 게 보이시죠? 이런 구간도 보시면 상단선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중단선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니까 볼벤 하단까지 터치를 하러 내려왔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단선에서부터 중단선 지키지 못하니까 하단선까지 빠졌고, 여기서도 상단선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중단선 지키지 못하니까 하단선까지 빠진 거 보이시죠? 항상 그런 건 아닌 게 2024년 11월 이때 당시를 보시면 캔들이 상단을 터치하고 빠지면서 중단선을 지키지 못하고 캔들이 22평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로 다음 봉에서 양봉으로 크게 치고 오르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큰 움직임이 시작됐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제가 아까 지지저항선 켜서 설명드릴 때처럼 다음 나오는 봉에서 양봉이 아주 크게 빠르고 힘있게 올라간다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경신하로 올라가는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는 임펄스로 진행되는 거겠지만, 큰 양봉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이런 추세선 바깥으로 빠지면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최소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인 현재 기준 102K 초반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관점 잘 참고하시되 지금부터 비트 움직임에 따라서 매수 타점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볼린저 밴드와 다이버전스 신호 활용해서 만든 소스코드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볼린저 밴드는 매수 타점 잡기에 용이하게 디테일한 설정 값을 약간 바꾼 상태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지표는 다이버전스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면 소스 코드에서 빨간색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와 동시에 볼린저 밴드 보시면 캔들이 밴드의 상단에 닿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지표상 다이버전스만 나타내주는 게 아니라 볼린저 밴드상 캔들의 고점 위치도 같이 나타내준다는 점에서 매수 들어가실 때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인데, 당시에 볼린저 밴드상 캔들이 최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 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 신호까지 확인하고 매수 타점 잡을 수 있도록 만든 소스 코드고요.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는 신호보다는 신호가 두 줄 이상으로 나타날 때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신호 나온 이후에 가격 하락했고요. 초록색 신호 나오고 나서 가격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죠. 현재는 빨간색 신호 나오고 있는데 이후 조정이 마무리될 즈음에 해당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소스코드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볼벤 지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고요. 간혹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비트코인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청산맵 체크하도록 할게요. 24시간 기준에서 위쪽으로는 107.5K 부근에 아래쪽으로는 104.3K 부근에 유동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6K대 후반, 107K대 부근과 109.8K 부근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03K에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포지션 물량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저항은 이 네온 박스 106K에서 106.3K에 있고, 그 위에도 강한 저항 자리하고 있는데 결국 큰 양봉으로 거래량 싣고 올라가면서 최소 107K대 위에서 캔들 안착시키는 그림 나와야겠습니다. 지지로는 104.8K 여전히 중요하고,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104K 아래에서 캔들 마감하는 그림 나오면 이전 저점 갱신하고 내려가는 가능성 커지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영상 업로드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텔레그램으로는 계속해서 실시간 관점 업데이트 해드리고 지지와 저항도 상황 보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는 현재 비트는 105.2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6월 4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